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까지 대구와 경북에는 한파특보가 이어지며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은 비 또는 눈 소식과 함께 기온이 차차 오르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강력했던 한파의 기세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현재 경북 일부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경북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자세한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는 영하 6도, 안동은 영하 9도, 포항은 영하 2도로 평년보다 낮게 출발합니다. 그래도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9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오늘까지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가 조금 더 낮아 춥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차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 내일 우리 지역에는 비 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경북 북동 내륙에는 3에서 8cm, 경북 서부 내륙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되고요. 대구와 그 밖의 지역에서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기온에 따라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내리는 곳도 있어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은 오르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모레부터는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평년 이맘때 기온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중수로 원자로인 월성원전 2, 3, 4호기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나 원자로 폐로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부터 월성 2, 3, 4호기를 10년 더 가동하겠다며 수명 연장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노후원전의 안전성을 믿을 수 없다며 수명 연장에 반대하고 있는데 찬반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수원은 지난 1997년부터 순차적으로 월성원전 2, 3, 4호기를 건설해 운영해 왔습니다. 각 원자로별로 운영 허가를 받은 기간은 30년으로 2026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전을 중단한 뒤 폐로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한수원이 지난해부터 월성 2, 3, 4호기의 수명을 연장하겠다며 관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2, 3, 4호기의 원자로 등 핵심 설비를 교체하고 안전 기준을 충족해 10년 더 계속 운영할 수 있다며 신규 원전 건설에 비해 훨씬 경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전의 신규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발전소를 좀 더 안전성을 강화시켜서 전력을 공급을 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나 국토 유형 측면에서도 국가적으로 훨씬 큰 경제적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월성 2, 3, 4호기 수명 연장은 유럽과 미국의 강화된 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엄격한 심사 절차도 거친다고 밝혔습니다. 좀 더 강화된 기준으로 국내에서는 계속운전 안정성 평가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 안정성 평가를 원안위에서 평가를 한 후에 심사가 완료되면 거기에서 도출된 안전성 증진 사항들을 발전소에 적용을 하고 계속운전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수명 연장에 반대하는 시민 환경단체들은 30년이나 사용한 노후 원전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월성 4호기에서 냉각수 2.45톤이 누설됐고 지난해 12월 월성 2호기에서 액체 방사성 폐기물 29톤이 바다로 유출되는 유례없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후원전의 수명 연장은 되게 위험하다. 후쿠시마 핵사고 같은 경우에도 후쿠시마 1호기가 수명을 연장한 원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원전만 교체한다고 해서 안전성이 보장이 되는가? 이 30년 수명에 맞추어서 주변 기기들이 다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더구나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월성 2, 3, 4호기의 수명 연장이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무리한 핵진원 정책의 결과로서 지금 졸속으로 수명 연장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함께 잘못된 에너지 정책도 중단되어야 하고 무리한 수명 연장도 일단은 중단되어야 한다. 한편 한수원은 월성 2, 3, 4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주민 공람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 뒤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경주시가 올해 173억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1,240대에 대해 구매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전기차의 경우 승용차는 최대 1,210만 원, 화물차는 최대 2,435만 원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출고 등록 순으로 선정되며 대상자 선정 이후 10일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됩니다. 포항시는 당초 내년 6월 준공 예정이던 동빈대교의 개통을 올 10월로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경상북도와 시공사와 협의해 공정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오는 5월 교량 슬래브 폐합이 완료되면 기본적인 교량 형태가 드러날 예정입니다. 동빈대교가 완공되면 철강공단 출퇴근 차량의 원활한 소통은 물론 영일대 송도 해수욕장이 연결되고 주탑에 전망대가 설치돼 상권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지난 주말 동대구역에서 열린 기독교 단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박성만 도의회 의장이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철우 지사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등을 대표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 지사가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보수 기독교 단체의 탄핵 반대 집회. 국민의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호명돼 대통령을 위해 투쟁할 분들로 소개되고 이어서 이철우 도지사가 대표 발언을 합니다. 이 지사는 시위 참가와 집회에서의 의견 발표를 금지하는 지방 공무원법을 의식한 듯 스스로 연설을 못한다고 전제한 뒤 대신 애국가를 부르자며 제안합니다. 제가 시원하게 연설하고 싶지만 도지사는 연설을 못하게 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덕분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맞지요. 다 같이 애국가 한 부르고. 목청껏 애국가 제창을 마친 이 지사는 집회 취지에 공감하는 뉘앙스의 정치적 입장도 짤막하게 밝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철우 지사는 다음 날 보수 유튜브 채널에도 출연해 집회 참석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도지사는 원래 정치 중립 공무원이기 때문에 가긴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선거법도 안 걸리고 하는 방법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 지사는 사회 곳곳에 종북 세력이 있다면서 탄핵 심판 중인 헌법재판관들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종북 주사파, 그렇게 북한에서 끊임없이 사상전을 펼친 겁니다. 학자든 판검사든 누구도 자기도 모르게 사상이 그렇게 바뀌가 있는 겁니다. 우리법 연구에 이래서 똑같은 판결이 누구한테 가면 무죄가 되고 저 사람한테 유죄가 되고 이걸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느냐.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및 경북도당은 이철우 지사의 집회 참석과 언행들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물론 종교 중립 의무와 집단행위 금지 규정까지 위반한 거라고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특히 특정 연구단체 출신 판사를 겨냥한 발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시 극우 세력에게 불복 명분을 제공하는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하고 내란 옹호 세력을 등에 업고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냐며 연이틀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내 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주요 철강사들은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은 선언적인 수준으로 구체적인 조치가 어떻게 적용될지는 추가 발표를 기다려야 한다며 우리나라 철강 제품이 쿼터제를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25% 관세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가 핵심인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수출 물량을 직전 3년 평균의 70%로 줄이는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받았고 이후 철강업체들은 쿼터 내에서 수출을 조정해왔습니다. 만약 한국이 관세 대상에 포함된다면 수출 물량 감소뿐만 아니라 수익성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북교육청이 교육부의 한국어 교육 국제교류 사업 시범 교육청에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공모를 거쳐 해외 봉사활동과 다문화 학생 부모 나라 방문 등의 프로그램을 교육과정과 연계 운영할 학교 120곳을 선발합니다. 공모 신청서 접수는 오는 28일까지이며 3월에 운영 학교를 선정해 학교 한 곳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계속되는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경북 중소도시의 주요 상권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보다 구도심의 상가 공실률이 심각한데요. 김서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영주 시내 가장 붐비는 상권이었던 문화의 거리입니다. 저녁 시간이 다 돼가지만 한산하기만 합니다. 거리 명당 자리에 있는 건물 1층엔 원래 통신사 대리점이 있었지만 가게가 빈 지 벌써 반년이 다 돼갑니다. 공룡발톱 하던 자리도 비었고요. 지금 여기 장사하는 사람들도 기회만 되면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인근 점포들을 봐도 일부 대형 브랜드 매장을 제외하곤 임대 문이 현수막만 붙어있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한 집 건너 빈 상가에 유동인구는 갈수록 줄면서 영주 같은 중소도시의 구도심은 체감 경기가 더 나쁩니다. 인구도 많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영주가 지금 9만 조금 넘고 10만도 안 되는 입장인데 자꾸 죽으니까 지금도 가면 병원 데 많아요. 지금도 가면 누구말다 눈물 겪고 눈물 먹으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적자를 보면서 할 게 없으니까. 상가 권리금을 안 받고 월세를 낮춰도 새로 들어오는 상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때에 400만 원 받던 임대료가 지금 130, 150에도 안 나가요. 권리금도 없어요. 점포도 노후화돼 있으니까 전부 다가 재개발해서 같은 업종들 한 군데 집어넣어서 경쟁력을 키우고 이렇게 했으면. 안동 중심 상권이 문화의 거리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제가 잠깐 상가를 걸어 다녀 보겠습니다. 중심 상가 모두 비었습니다. 한 5년 이상은 됐죠. 무너지기 시작한 지가.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와서 이제 더 가속을 했고 또 유통 형태가 좀 바뀌었으니까 온라인 쪽으로 건물 임대료를 낮추고 여러 형태로 세입자들을 모으는데 그게 이제 여의치 못하는 거죠. 지난해 4분기 경북 지역 중대형 상가의 평균 공실률은 17.8%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영주 구도심은 경북 평균을 훌쩍 넘긴 33.5%, 가게 10곳 중 3곳이 빈 상가였던 셈입니다. 안동 구도심과 옥동은 각각 16, 17%대를 기록했습니다. 경북 도청 신도시의 집합상가 공실률은 지난 2년간 큰 변화 없이 약 30%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공실 현상이 계속되다 보니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 수익률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구도심 상권의 임대료와 매출액 감소폭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지역 상권 내 소비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소비 심리 감소 영향이 더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북부 권역 내 신구 도심 상권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당분간 위축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꽁꽁 얼어붙은 경기에 인구 감소와 함께 경북 중소도시의 도심 공동화는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2025 시즌 개막을 맞아 홈 경기장을 찾는 관중들에게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좌석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기존에 634석이던 서포팅 존을 1,166석으로 늘렸고 본부석의 특화좌석인 프리미엄석과 프레스티지석에 나홀로, 연인, 가족 관람객을 위한 1인, 2인, 4인 테이블을 추가했습니다. 또 올해부터 스틸야드의 편의점과 치킨버거 등 프랜차이즈 음식점도 입점했습니다. 영덕구는 올해부터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야간 진료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덕 아산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이달 24일부터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2차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 연장 진료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영덕구는 의료 서비스가 개선되면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아열대 작물연구소 설립 최적지로 포항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저온기 평균 기온, 아열대 기후 진입도, 미래 기온변화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포항이 최적지로 평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는 관계 법령을 검토하고 포항시와 함께 중장기 예산 확보 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신입 경북경찰청장에 오부명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이 임명됐습니다. 부산 출신으로 울산경찰청장을 역임한 오 신임 청장은 서울 101 경비단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으며 계엄 당시 국회 현장에서 경찰 기동대를 지휘하면서 국회 출입 통제를 해제해야 한다는 건의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김철분 경북경찰청장은 전라북도 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강력했던 한파의 기세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현재 경북 일부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자세한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는 영하 6도, 안동은 영하 9도, 포항은 영하 2도로 영하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9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오늘까지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조금 더 낮아 춥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차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 내일 우리 지역에는 비 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경북 북동 내륙에는 3에서 8cm, 경북 서부 내륙에는 1에서 5cm, 대구와 그 밖의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되고요. 기온에 따라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내리는 곳도 있어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막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예상되고요. 아침까지 일부 경북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6도, 성주는 영하 10도로 어제보다 낮은데요. 낮에는 대구와 성주 모두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영하 9도, 청송은 영하 13도로 오늘도 한파가 기승입니다. 낮에는 안동 7도, 청송은 8도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은 영하 2도, 낮 기온은 9도 전망됩니다. 내일 기온은 오르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모레부터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평년 이맘때 기온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